네, 수요일인 오늘도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을 요청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랑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 문자 모두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또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네 분의 전문가가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DNF DNF 매수가랑 비중은요? 22,000원에 10%. 약간 수익권이시네요, 시청자님. 네, 근데요 이게 28,000원까지 갔다가 네. 17,000원까지 빠졌다가 아. 그래가지고 28,000원 갔는데 못 팔았어요. 그때 못 파셨군요. 한 네. 8월경에 28,000원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지금 약수익권이신데 과연 이거를 익절해야 할지 네. 아니면 조금 더 봐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얼마까지 올라가서 매도를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분 매도 통해서 가격이 제일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DNF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올 긍정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역시나 반도체는 네. 최근에 좀 많은 분들이 긍정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일단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뭐 워낙 또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하셨거든요. DNF는 네. 뭐 얼마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반도체는 지난 시간에도 ISC 같은 종목들 상담 네. 들어와가지고 제가 계속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반도체 진짜 뭐 회사 차원에서 결함이 없다라면은 일단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게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저는 간단하게 가격만 좀 말씀을 네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의견 한번 들어보는 게 좀 좋을 것 예. 같아요. 제가 요거 가지고 있다라면은 일단 저는 작년 언제입니까? 작년 7월달 고점 31,000원 있잖아요. 저는 이거 돌파 한번 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완전 돌아선 게 아니거든요. 기술적 반 지금 어쨌든 시장이 하락해서 이제 낙폭가려는 기술적 반대로 돌아선 국면이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아직 전환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는 반도체는 지켜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도체 같은 게 홀딩입니다. 홀딩이고 만약에 이제 상승장 전환되게 되면서 반도체가 주도적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요건 소재 관련 쪽이거든요.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동률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내년 설비 투자 이런 설비 투자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가격 돌아서는 것들 보게 되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솔브랜 그 핀수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게 되면은 일단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고 만약에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라면 저는 31,000원 돌파 여부 보겠다라는 말씀 이렇게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고 다른 분 이제 의견 한번 들어보시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은 예병근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실지 DNF 지금 한 4거래일째 연속 상승 중이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이런 종목은 사실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맞아 떨어지죠. 그다음에 업황도 좋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시장이 지금 이제 바닥권 영역에서 올라오는 중이고 업황 자체는 확실히 살아있는 업황이고 그러면 이제 이걸 과연 단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미래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미래 사회를 보자고요. 그게 이제 사람은 보이지 않는 뭐 지금 로봇주 뜨고 있듯이 로봇의 근간도 뭐가 있습니까? 결국 반도체예요. 모든 미래 산업 혁명의 근간은 초지능적 구조와 초연결적 구조입니다. 그럼 초지능적 구조는 결국 반도체라고 봐야 되고 초연결적 구조는 이제 통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어떤 미래 사회의 근간이고 핵심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단기적으로만 차익을 하고 나오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이제 지금 31,000원 이 부분을, 저는 충분히 그 이상을 간다라고 보고 있고, 그 31,000원 이상을 가게 되면, 5만원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길게 보세요. 지금 거래량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지금의 어떤 이렇게 여기서 지금 최근에 이 터져 나온 이 거래량이 앞으로 내가 장기 성장성을 갖고 올라갈 거야라고 시청자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들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시되 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5만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 네. 원까지 지금의 거의 2배가 넘는 가격이네요. 우리 시청자님 이미 또 수익권이시지만 또 그때까지 또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롯데 관광개발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400원에 30%요. 13,000원대에 들어가셨으면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좀 오래됐어요. 그때 17,000원까지도 올라갔었는데, 뭐 2만 원까지도 간다 그래서 그냥 놔뒀다가 그렇게 떨어졌네요. 이번에도 못 파신 시청자분이신데 네. 그럼 빠르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주 중에 롯데 관광개발을 들고 계신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참 중립 애매한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뭐 요즘에 리오프닝 관련주 뭐 관광 업종은 투심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실적이 뭐 잘 나오기도 했는데 목표 주가는 오히려 좀 하향되고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면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중립 의견 주셨거든요. 우선 주가가 좀 제법 밀려 내려왔다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네. 사실 이거를 계속 들고 가야 될까라는 것들은 조금 고민이 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13,400원 정도대의 매수를 했는데 13,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조금 리스크적인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계속적으로 좀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고 3분기 때 살짝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긴 하지만 부채 비율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재무적인 좀 이슈도 생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결국은 실적이 좀 계속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경기가 계속적으로 좀 호전이 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정체된 국면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롯데관광개발을 긴 관점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61선 언저리대가 한 1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손실폭은 거의 다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13,000원 정도 오게 된다라면 조금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유는 재무적인 그 이슈가 좀 제일 크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의 실적 개선은 뭐 확실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의문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유일하게 긍정 의견 들어주신 정태근 이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실적 괜찮을까요, 이사님? 이미 실적은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긍정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실적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소외가 되는 현상이 좀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단지 지금 이제 길속 반등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진 섹터가 어디죠?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의료 AI하고 로봇 쪽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치우쳐져 있는데 그런 이게 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게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드는 것들이 제가 8월달 같은 경우에도 방송 나가서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 관광객이 온다 해서 다 가진 않을 거다. 화장품 못 간다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나마 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카지노 이쪽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롯데 관광개발을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7시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그때 당시에 지금 전화 주신 분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때 그 프로그램 나와서도 요 종목을 추천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그때는 기대감이었고 그리고 중국 관광이 들어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카지노 매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이제 카지노 잠정 매출이 523억 정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롯데 관광개발이 설립하고 난 다음에 역대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0월달 같은 경우도 이 카지노 순매출이 거의 200억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숫자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전지도 너무나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소외가 됐을 뿐이지 뭐 요새 실적주 하게 되면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 만원에서 11,000원 가격 요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단지 좀 시간이 걸릴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홀딩할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3,400원이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매수가 이상은 제가 볼 때 분명히 갈 것 같아요. 분명히 갈 것 같고 이제 다음 단계를 봐야 되는데 아까 목표가 2만 원 말씀하셨는데
2만 원 가기 전에 첫 번째 분기점만 말씀드릴게요. 16,000원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2만 원까지 보십시오. 그러면은 생각하신 대로 아마 가실 겁니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은 전체적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가 이제 많은 부분이 어차피 강력한 지지란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봐집니다. 혹시라도 만원대 가격대가 깨지게 된다라면은 매도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지금 롯데관광개발 어떤 최근 실적 동향이란지 그리고 카지노 동향 그리고 중립관광의 동향을 봤을 때 롯데관광개발은 가지고 있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13,400원 돌파하게 되면은 16,0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도 흑자로 돌아섰고 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홀딩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봤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세 번째 전화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SDS. 삼성 SDS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삼성 SDS, 예. 네. 저기 18만 5천 원에 30%인데요. 4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또 수익을 보셨겠네요, 시청자님. 근데 안 파셨네요. 아니요. 한 번도 안 왔어요. 22만 원에 사가지고 조금씩 더 사서 지금 이래 됐어요. 물타기를 하셨고 네네. 4년 동안 네네. 굉장히 오래 또 보유를 하고 그러네요. 계셨는데 네. 네,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좀 네. 잘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오. 네, 아쉽게 중립 한 분이 나왔는데 네. 그래도 삼성 SDS 최근에 이 기관 쪽에서 6거래 네. 연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주가도 좀 나름 가파르게 맞아요.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럼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이성우 기사님, 삼성 SDS 4년 보유하셨다고 하는데 네.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단가가 네. 높으시기는 한데 그러면 대응을 할 게 추가 매수를 하는 지점대 가격대를 뭐 비슷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네. 여기에서 단순히 SI 정도의 실적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내년에 지금 예상되는 실적보다 달라질 수 있는 게 있느냐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요 가격대로는 한 13만 원대 중후반 가격, 한 13만 8천 원대 이 정도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먼저 보이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주가는 한 13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정도의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이제 뭐 오나인 솔루션과 미국의 그 공급망 플랫폼 업체죠. 삼성 SDS와 엠노라는 업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나가던 그 공급망 솔루션 같은 경우를 이제 해외 타겟으로 동반해서 3사 같은 경우가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기업이라든지 이 개인으로 나가던 플랫폼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단의 기업들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9천억 정도인데 이 부분이 상반기에 발표돼서 추진되면 기본으로 한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이벤트는 뭐 당장 내년이 아닐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센터로 뭐 SDS 같은 경우가 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는 좀 높긴 하지만 추가 매수 가격,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접근을 하실 때는 만약에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손절가 같은 경우도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좀 지정을 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가격대와 함께 내년에는 기업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삼성 SDS는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하네요. 네. 좀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좀 낮추는 방법도 말씀드려봤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희와 함께 상담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샵 2034 문자 메시지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 상담 도와드릴까요? 우리 6556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글로벌 텍스프리를 갖고 오. 계십니다.
5,060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인데 주가 전망을 알고 싶다라고 하셨네요. 또 리오프닝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실적은 역대 최대를 찍었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주가는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이에요. 그동안에 이 주가가 좀 선반영된 경향이 있는 건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글로벌 네. 텍스프리는 롯데관광개발이랑 조금 반대로 그러니까요. 중립 의견이 두 분 나왔네요. 네, 그래도 긍정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예병근 대표님 긍정 들어주셨거든요. 예. 뭐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러는데 이 실적이 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4월 달에 이제 굉장히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글로벌 텍스프리였어요. 그랬으면 수익이 정말 많이 났는데. 네. 네. 그때 이제 강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급등 이후에 사실 약간 건전한 조정 구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글로벌 텍스프리의 가장 큰 장점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뭐 리오프닝 이런 걸 다 떠나서 자, 외국 관광객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소비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봤지만 실제로 보니까 소비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유커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예전에 유커들을 저 여기 뭐 지금 방송사와 가까운 곳이 명동 이런 쪽에 나가 보면 예전에는 사실 유커들이 완전 쇼핑이 이 정도였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의 쇼핑 어떤 습성을 보이다가 지금은 굉장히 스마트 컨슈머로 돌아갔어요. 말이 좋아 스마트 컨슈머지 이건 굉장히 진상 손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물건값도 깎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따박따박 따져보는 스마트 컨슈머가 그런 스마트 컨슈머 유커가 돌아온 거죠. 그 이제 까다로워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롯데 관광개발과 글로벌 텍스프리를 왜 다르게 보느냐 하면 글로벌 텍스프리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면세점에서만 세금을 면세받는 게 아니에요. 외국 관광객이 들어와서 일반 음식점 그리고 모든 곳에 소비했는 것의 영수증을 들고 공항이나 글로벌 텍스프리 여기 이제 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들고 가서 영수증을 제시하면 거기에 면세 적용을 해서 거기에 일정의 수수료를 제하고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더 늘면 늘수록 그리고 한류가 더 인기가 있어지면 있어질수록 글로벌 텍스프리의 고정적인 수입 구조 그러니까 수수료 구조는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외국 관광객이 많이 써줘. 그럼 물론 많이 쓰면 이제 그것도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 많이 쓴다는 건 결국은 얘들이 뭘로 결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카드로 결제를 해요. 이거는 그 면세하고 상관없이 카드 수수료에서 일단 면세가 돼가 나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글로벌 텍스프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되 글로벌 텍스프리는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 관광객이 주는 추세가 아니고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앞으로의 실적 성장세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5,000원 약간 위에서 매수하신 거는 저는 건전한 조정 구간에 잘 매수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실적도 좋고 또 앞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근의 하락은 또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태근 이사님은 중립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네. 반면에 롯데관광개발은 긍정을 들어주셨거든요. 글로벌 텍스프리 뭐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지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종목 자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 뉴스 보게 되면 자 3분기 연결 매출 역대 최대. 기업은 돈을 잘 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역대급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안 갈까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특징 뉴스 보게 되면 실적 잘 나온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괜찮게 갑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역대급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의료 AI 쪽 같은 경우도 반대로 뷰너 같은 기업들 어제 17%, 20% 급등 났거든요.
이건 전혀 영향을 안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시장에서 관심 안 가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역대급 실적이 나오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든 시장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제가 롯데관광개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뭐 의료 AI, 로봇 그리고 오늘 같은 게 또 자동차 쪽으로 그동안 자동차 얘기도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또 자동차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롯데관광개발은 좋게 말씀했는데 이거는 왜 또 중립이냐? 이게 옛날처럼 그러니까 작년 말경에 중국 리오프닝 해가지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여행, 항공, 화장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리오프닝 싹 다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8월달 와서는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하나만 예를 들게 되면 어쨌든 중국에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중국 항공사를 이용하지 우리나라 항공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은 부분들도 어찌 보면 항공사가 좀 소외가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관광객들 온다 그래서 옛날처럼 화장품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두 가지 근거 제시했잖아요. 이제 중국 제품들도 가성비가 괜찮고 거차 운동이라 가지고 외국 소비 운동 때문에 한국 제품보다 중국 제품을 더 많이 쓴다고 그런 것 때문에 화장품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8월달에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은 그나마 이제 수혜를 받는 것들이 그래서 카지노하고 피부 미용 쪽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쨌든 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쓸까요? 그리고 무사증 입국 가능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도잖아요.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호텔 매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지난 8월달에 롯데관광개발이 강했던 이유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데도 롯데관광개발도 이제 소외가 되고 있는데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소외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제가 중립 의견을 드렸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원래는 부정을 들고 싶어요. 그러나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바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일단 중립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긍정은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외가 되고 있는 현상들 그리고 최근에 8월달 이후에 중국의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서 어느 섹터들이 갔는지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글로벌 텍스퍼리를 가져갈 건지 말 건지 물론 일본 쪽으로 보게 된다면 이걸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모멘텀 일본 쪽도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왜 소외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중심에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왜 제한적으로만 반등이 나온지 공부를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져갈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3909님의 문자인데 네. 효성 첨단 소재를 들고 계십니다. 64만 4,700원대면은 30% 비중인데 매수한 지 오래됐다라고 하십니다. 네. 한 2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오늘 좀 들고 계신 지 오래된 분들이 좀 상담을 많이 요청해 주시네요. 맞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원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예전에 한 2021년쯤에 효성첨단 소재 목표 주가 뭐 100만 원 레포트도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아마 그때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그래도 굉장히 우세하네요. 그러니까요. 비중도 조금 있으신데. 네. 우리 정재훈 대표님 시원한 상담 부탁드린다고 하시는데 좀 시원하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64만 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예. 매도하세요. 그럼 매도하실 분은 아니세요. 종목 상담을 굳이 안 하시겠죠. 그럼 지금 가지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증권사 리포트는 믿지 마세요. 주가 올라가게 되면 목표가 상향하고요. 주가 빠지면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옵니다. 네. 그 때문에 그건 참고만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효성 첨단 소재가 일단 21년도에 큰 시세가 좀 나고 지금 현재는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어요. 일단 아라미트 섬유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차 경량화 쪽에 있어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은 뭐 타이어 코드에 대한 부분들인데 전기차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전기차 좀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의 교체 수명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그 타이어 교체 주기도 좀 빨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 쪽에 있어서 사업적인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64만 원대의 매수가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 비중이 30%예요.
근데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좀 단행하게 되면 거의 이제 5%에서 10%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 무작정 기다리는 전략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우선은 박스권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50만 원대 초반 자리대가 박스 상단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구간에서 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비중을 매도했던 부분들을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주식에 대한 수량을 좀 늘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만 원대에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40만 원에 좀 매수를 다시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만 하게 되면 주식 수량을 좀 늘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전략을 좀 취하신다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35만 원대? 35만 원 이하권역으로 좀 내려간다라면 그때는 비중을 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10% 이상 하게 되면 비중이 40%가 넘어가요. 그러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35만 원 이하권역부터 10% 정도를 좀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평균 단가는 50만 원대 정도로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크게 손실 없이 좀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일단 전량 10%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35만 원 이하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평균 단가가 10%를 하시게 되면 한 5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딱 상단 자리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10% 정도만 하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손실을 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균 단가를 한 50만 원 정도로 맞춰보자라고 이렇게 가격 전략 짜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채팅창에 은은 형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가지고 계시고요. 49,000원대에 5%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요. 미중 회담도 있다고 하는데 게임주에는 좋은 영향은 미칠 것이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최근에 들어가신 건지 오늘 네. 좀 밀리긴 했네요. 한번 네 분의 의견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게임주인 데브 시스터즈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중립 부정 그리고 긍정이 나왔습니다. 뭐 미중 정상회담이 좀 잘 좀 되면은 네. 중국 시장이 개방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이상홍 이사님. 네, 우선 네. 분기별로 지금 실적 보면 계속 좀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원게임 형태에서 확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다른 게임주와는 다르게 좀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미중과 관련된 부분이 게임주에 긍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저는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시장을 놓고 보면 뭐 판호의 발급을 통해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획득해서 게임을 출시를 한다라는 점이 개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열려 있는 상황이고 실제 지금 중국 게임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게임보다 중국 로컬에서 좀 퀄리티가 더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위 랭크에서는 좀 밀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판호에 대한 제한적인 점은 좀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배제해보고 여기에서 키런 킹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중국의 사전 예약 부분이라든지 그런 점이 반영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우선 중립을 드렸는데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은 한 가지를 열어두겠습니다. 만약에 신작이 발매가 돼서 쿠키런 다음으로 포텐을 열 수 있는 신작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예상되는 뭐 내년에 영업이익 예상치 737억 원은 달성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그랬을 때는 한 7천억에서 1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열어둘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중립을 드렸고 그러면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 안에서 가격대로는 한 4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는 가능해요. 가능하고 내년에 새로운 신작 게임 같은 경우에 포텐이 확인되는 그 구간 안에서 방향은 위로 틀 수 있지만 속도가 붙는 상황 안에서 그때 추가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결론은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업이 나아지고 이런 상승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왔을 때 각 주식 업종마다 이 속도가 붙을 수 있는 핵심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쿠키런, 데브 시스터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신작에 대해서 한 가지 포텐이 더 터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기점은 내년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에
이 부분을 열어두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저희 앞서서 뭐 섹터 이야기 할 때도 또 긍정적인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 시스터즈에 대해서는 또 자세한 전략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현명한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십니다. 시장이 정말 강하게 상승했지만 그만큼 또 고민되시는 종목들은 또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끊이지 않습니다. 네, 예.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번호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예.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경보제약료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000원에 61%예요. 우리 비중도 시청자님 수익권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아이, 수입 이게 몇백원 수입인데. 9,000원이요, 시청자님. 6,000원이 아니라 9,000원. 9,000원. 네.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어제 들어갔어요. 어제요. 어제. 들어가셨고요. 예. 와, 14일 날요. 어제 21% 급등할 때 들어가셨으면 우리 예, 시청자님 예. 또 야수의 심장이신 것 같고 어제 또 관련된 이슈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뭐 네. 비마약성 진통제 음. 관련해서 뜨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음.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경보제약은 3분 중립 아, 그리고 한 분은 긍정이시네요. 네. 뭐 지금 고점권에 있고 비중도 꽤 높으신데 긍정을 들어주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정재현 대표님. 아, 홀로 긍정을 드셨어요. 예, 예. 수익권역이 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긍정을 좀 드린 거고요. 네. 다들 부정적이세요. 일단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네. 어제 매수를 하셨고 비중 61%예요. 네. 이분 주식 초보분 같은데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 수익 구간이니까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내일 시초가부터 팔기 시작을 하세요. 일단 수익이니까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9,000원짜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 다시 되밀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8,900, 9,000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손실권역으로 좀 들어가겠죠. 지금 약 한 3%가 조금 안 되게 수익 중이시긴 한데요. 9,000원 깨지면 일단 손절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팻말만 긍정이고. 그리고 또 예, 하나는 전고점권역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9,5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 때까지는 분할로 좀 매도를 하시고 적어도 61%니까 한 5분의 4 정도? 저 61%에서 80% 정도는 분할로 좀 차익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만 좀 10,000원 넘어가나 보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자리는 8,8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대를 깨지게 되면 다 매도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팻말만 긍정이었어요. 내용은 그렇죠. 부정이었습니다. 긍정이죠. 수익인데 아, 주식은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의 싸움이죠. 네. 밖에서 예. 네, 어찌됐든 간에 내일 신초가로 좀 매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지금이라도 좀 수익 챙겨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예, 아진산업요. 아진산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3,700원에 18%. 오, 3,700원에 18%.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약간 수익권이시네요, 시청자님. 예, 예. 목표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이거 앞전에 한 8,000원 왔을 때 정리를 못 해가지고 예, 3월달에 매수를 했는데 이거 좀 더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시간은 이유는 있습니다. 장기로 들어갔는데 네. 주가가 계속 변동이 심해가지고 예, 지금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뭐 수출 지표가 발표됐는데 긍정적인 지표가 발표되면서 맞아요. 현기차가 또 강하게 올랐고 아진산업도 대표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아진산업은 올긍정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동차 부품주가 나오면 네. 대부분 좀 부정적인 의견 들어주셨는데 맞아요. 이제 오늘은 좀 또 바뀌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성웅 차장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진산업 우리 시청자님 계속 더 가져가도 될까요? 자동차 부품주가 네. 상황이 좀 바뀐 게 그 미국 시장의 금리, 10년물 금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휴 이전에 4.4%대였고 연휴 이후에 한 4.7%까지 상승을 하는 5%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여기에 대표적인 그 채권 포지션자들이 포지션을 바꾸면서 한 4.7%대까지 다시 하락을 했고 4.4%대까지 지금 다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한 4.7에서 5%대 부각이 되던 뭐 이자 부분이라든지 또는 기타 이제 비용 부분이 감안될 수 있는 기업들, 업종들 같은 경우가 비용 부분 단에서 이슈 같은 경우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중국의 모델 Y, 모델 3 같은 경우에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방 시장에서 이슈가 되던 재고 부분 같은 경우가 해소되는 단계라는 점을 좀 포착했기에 이러한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 자동차 완성차 쪽과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가 오늘 반등이 강했고 몇몇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죠.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이 긍정적이었고 아진산업 또한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땐 2분기까지 영업이익 보더라도 한 300억 이상이죠. 한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었고 이 부분을 다 감안을 해보면 연간으로 봤을 때 잘 나오는 구간에서 한 1,000억 정도의 체력까지도 가능해 보여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5천억, 6천, 3천억 이상 시가총액을 간다라고 하기보다 기본적으로 한 3천억대까지는 한 반등이 가능한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기에 저는 긍정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아마 한 2천억대 정도의 시가총액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이 한 1,676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해 보면 기본으로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이 다음에는 좀 이렇게 작은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매출처 같은 경우가 한계가 있어요. 국내 업체에 국한이 돼 있거나 해외 진출을 했을 때도 제한적으로 아직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좀 비중이 있는 기업들, 해외 매출이 확장되는 기업들, 예로 들면 만도라든지 현대위아 이쪽의 플레이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도나 현대위아 같은 자동차 부품 종목까지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진산업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 매수가랑 비중은요? 67,500원에 30%요. 오늘 또 10% 넘게 오르면서 또 네. 수익권에 가셨네요, 시청자님. 네네. 어떤 부분이 혹시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지금까지는 그 마이너스였었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수입이 나니까 네. 욕심이 자꾸 생겨서 팔아야 할 건지 네. 계속 가지고 가야 할 건지 그게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항상 그렇죠. 매도가 어렵잖아요. 네, 네. 내일 되면 더 오를 것 같고 네. 하지만 네. 오르지 않고. 네. 그럼 네.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얼긍정 주셨네요. 얼긍정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수익권이라 얼긍정을 주신 건지. 네,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지. 예병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까요? 비중도 좀 있으신데 우리 시청자분 욕심이 나신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욕심 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예, 주식은 역시 수익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게 일단은 그 지금 알테오젠의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결국은 이제 제약 바이오 업황의 이제 호재.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인구층이 두터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들이 은퇴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은퇴는 결국은 이제 무병장수의 꿈을 꾸는 많은 이제 제약 바이오 업황의 호황을 의미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제약 바이오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시장 조정과 함께 많이 조정이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세계는 뭐 새로운 질병 거기다가 죽지 않는 빈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제약바이오 업황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많은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많은 이 인구층이 두터운 세대가 지금 나이가 어릴수록 인구층은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인구층이 두터운 세대가 이제 약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세대로 넘어갔다는 것은 제약바이오 업황의 호황과 직결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보신다면 제약바이오 업황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더군다나 이 고령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업황들은 더더욱 좋게 보셔야 되겠죠. 그 관점에서 보신다면 알테오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1만 원대까지 전고점 때까지는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가장 호황기를 누렸던 그 시기까지는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자, 나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건 싫어요라고 하신다면 지금 8만 원대 지금 8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보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관점. 나는 올해는 못 기다리겠어요라고 하신다면 8만 원 이상. 그다음에 나는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라고 하신다면 11만 원대까지 한번 들고 와 보시는 게 저는 그 관점에서 긍정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주식은 뭐 수익이죠. 예. 네. 단기적으로 8만 원 그리고 중장기로는 또 11만 원까지 볼 수 있다 이런 또 초긍정적인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도 일단 알테오젠 최근에 네. 이런 머크와의 매각설 관련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성사가 안 된다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그럼 단기적으로 또 빨리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올 긍정 남겨주셨어요. 그럼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매각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매각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 뉴스를 계속해서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매각 전문 변호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매각 관련된 이슈 정도 알게 되면 내부자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가 좀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지금은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매각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슈를 가지고 이제 일단은 홀딩을 하고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늦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얘기가 만약에 이게 무산되게 되면은 날짜를 보기에는 11월 8일 날 장중에 저가 25%까지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아마 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외국인 대표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지금은 일단은 8만 원 돌파 여부 보고 안 되면은 파는 거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 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알테오젠 가지고 전화가 아니죠. 뉴스를 계속 체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어떤 노력이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30%인데 수익권 추가를 드리고 일단 어쨌든 이 매각 얘기 나오게 되면서 그 매각 관련돼 가지고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오를 때마다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보 취득이 빠르시다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도 그렇고 정보 취득에 대한 부분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각 관련된 이슈로 요 종목을 한정시켜서 본다라면은 일단 오를 때마다 조금씩 파는 게 일단 가장 최선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실망 매물로 이전에도 한 25% 급락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를 들고 계신 시청자분이 계신데 네. 5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 주린이입니다. 고견 부탁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네. 뭐 주린이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고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한미반도체 오늘 4% 올랐고 많이 수익 중이라 저도 굉장히 배가 아픈데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역시 긍정 세 분과 이성웅 이사님은 중립이시죠? 네. 네. 중립 의견도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지난 월요일에 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주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네. 또 그때와는 또 굉장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는데 한미반도체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57,0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수익권역이니까 네. 긍정의 좀 의견을 좀 드렸고요. 네.
일단 수주가 내년도에 많이 늘어나고 실적이 좀 돌아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에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뭐 내년도에 투자를 좀 많이 늘릴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한미반도체 대표가 같은 경우도 주식을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 뭐 일회성 비용인데 이 부분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반도체 쪽 관련 섹터들은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HBM 관련해서 장비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부터 반영이 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주가에는 좀 선반영이 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기에서 한 번은 좀 잘 팔아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57,000원대면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낮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 저는 한 번쯤은 차익을 하고 다시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한 65,000원이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분할로 좀 차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깊숙하게 매수가 부근 이하에서도 다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반도체 쪽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2차전지 쪽이 순환매가 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저라면 한미반도체 분할로 좀 차익을 하면서 2차전지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포스코 그룹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교체를 해서 순환매를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이미 수익권이신데 그래도 긍정 의견이 우세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조금 더 수익 극대화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8466번님께서 도와주세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29만 7천 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이제 상장 이후로 좀 급등했다가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네 분의 의견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긍정일지 부정일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병근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없는 걸까요? 지금은 이제 어찌됐든 뭐 정태근 이사님 얘기를 좀 빌려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관심이 없어요, 시장에. 그만큼 지금 뭐 거래량도 너무 없는 데다가 뭐 시장에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다른 거 다 오를 때도 소외받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지금 어떤 수익을 내겠다, 나는 기필코 반드시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겠다, 난 절대 손해볼 수 없다라는 것은 주식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 냉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 오늘같이 시장이 좋은데도 너는 빠져? 야, 이게 뭐 이건 아니잖아 라고 가감히 외치고 손절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관심 없는 쪽에 있다 보면 내 기분까지 우울해집니다. 왜? 소외받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종목 다 오르고 있는데 내 건 안 올라간다. 다른 종목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다. 이게 가장 우울한 장면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품 빠져야 돼요. 여기서 거품이 더 빠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 사실 12만 원대 이하까지는 내려와야 된다고 보이는 종목.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신다면 저는 글쎄요, 조금 과감하지만 손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절대 손해 볼 수 없어는 주식시장에서 성립하는 말은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여러분 손해 볼 때 있습니다. 손해를 확정 지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 손해 볼 수 없다는, 내가 확실히 모든 것을 알고 있다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점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마지막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블루밍 님이시네요. 네. KC텍 매수를 하셨고요. 23,300원에 10%. 두 달 만에 딱 매수가 찍고 내려왔어요. 더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봐 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무려 11% 넘게 장대 양봉을 좀 그렸다가 그러니까요. 약간의 믿고 달았는데 네. 수익을 다시 보실 수 있을지 네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KC텍에 대한 의견은 어떨지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네, 역시나 이 반도체 쪽은 다 긍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늘 또 레포트도 나왔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실적이 좀 상회를 했더라고요. 뭐 반도체 주 내에서 이렇게 네.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은 또 되게 이례적인 것 같은데. 우리 이성욱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그래도 고점을 좀 넘어설 수 있을까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우선은 고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뭐 HBM이 적용이 되고 그러면서 후공정단에서 안 쓰이던 게 진공 펌프가 후공정단에서 쓰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KC텍 같은 경우가 반도체 부분에서 주 매출처가 연마 장비죠. CMP 장비랑 슬러리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후공정단에서 좀 더 확산해서 쓰일 수 있습니다. 재활용까지 함께 단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기업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매출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나오는 매출 대비해서 한 30%는 내년에 증대될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는 게 전체 매출에서 28%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매출 볼륨 자체가 내년 상반기부터 기본으로 한 10% 정도를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도 내년에 볼륨 자체가 우선 한 30% 정도 커질 수 있는 컨디션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실제 후공정에서 적용되는 부분에서 그 핵심 부분이 이제 내년에서 상반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한 15% 정도 증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실적을 볼 때 내년이 나아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아지냐? 그 다음에 좀 피크인 시절과 함께 그 기점에 맞춰서 내년이 좀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가 강할 수 있겠죠.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가 한 603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었고 베스트가 2018년이었어요. 한 6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내년 기점으로는 기본 한 7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에서 한 5,500억 정도까지는 좀 체력이 열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고 한 예상 실적 대비해서 뭐 중립 정도만 나와주더라도 한 5,500억의 시가총액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KC텍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HBM과 관련해서 비싼 밸류에 대해서 거래되는 종목이 있는데 저의 고민은 여기에 대해서 좀 밸류 트랩에는 안 갇히려고는 해요. 그런데 좀 이익 대비해서 지나치게 비싼 쪽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상대적으로 싼 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KC텍 같은 경우는 밸류에 부담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우리 이성웅 이사님 말씀처럼라면 시총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장 시장을 좀 든든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네 분의 한 줄 전략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어제 오늘 시장이 좀 괜찮았어가지고 내일 전략이 좀 궁금한데 우리 정태근 이사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일 전략 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내일장 전략은 뭐 네. 간단하죠. 뭐 상승장에서는 뭐 오늘만 같아라, 뭐 고익이 말고 뭐 계기고 전략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금지 이슈 이게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나오게 되면 시장을 잠시 흙탕물을 만들었는데 그 흙탕물이 이제 좀 맑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이후부터 지속이 되는 기술적 반등이 다시 좀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개인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좋았던 부분하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 이렇게 나눠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오늘 2차 전지가 조금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침 쪽에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비하면 이제 에코프로가 5% 넘게 상승 출발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밀려버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밀리진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은 가치 시장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체력이 시장의 어떤 중심추가 2차 전지에서 이제는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코스피 쪽이 더 상승이 컸었는데 네. 삼성전자가 2%, 뭐 하이스가 3% 상승 나오게 되면서 이쪽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쨌든 다음 주자로 넘어가는 분위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았었고요. 근데 또 아쉬운 점은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기관 쪽에서 1조 9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또 금융 투자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차익 거래성 매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 투자 이후에 오늘 뭐 외국인들이 5,500억 매수한 게 작은 건 아니지만 1조 원 비해서는 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톤을 과연 외국인들이 이어받을까 하는 부분들하고 오늘 개인들이 1조 6천억 매도를 했는데 역시나 혹시나 못 버티신 분들이 또 팔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좀 아쉬웠다라고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버텨준 점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정재훈 대표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내일부터 시작이지만 뭐 연말장을 좀 준비를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지수는 10월달 하순경에 지수의 저점 좀 나온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반등이 좀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뭐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8월달에 고점을 넘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좀 보게 되면 올해 10월 말경에 찍었던 코스피 지수의 PBR이 0.83배예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내년도 실적 전망이 조금 약간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한 배까지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12월 달 연말 연초까지 보더라도 한 2600선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수에 대한 바닥이 나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식을 좀 더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오늘 내심 좀 저항 자리대를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선물로 좀 보게 되면 335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121선 자리대인데 이걸 한 번에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좀 고민입니다. 그럼 이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라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일단 61선 언저리 332하권역까지 그 정도까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매수로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다 반등이 나올 거예요. 많이 밀렸던 종목군들 다 순차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거고,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쪽에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건데, 2차 전지도 최근에 올랐던 그 고점 자리 때는 한번 돌파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여유를 좀 가지고 보시되,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연말로 갈수록 지수는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때 분할 매수 좀 포인트로 잡아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재훈 대표님은 코스피 지수 상단을 2,600포인트까지 봐주고 계십니다. 조정 시 매수의 관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럼 예병근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일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 볼까요? 예. 저는 뭐 2%에서 나와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뭐 첫 번째는 우리가 시장에서 엇박자를 탔다면, 그게 순박자로 되돌아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드렸고, 결국은 시장은 긍정론자가 이긴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굉장히 또 긍정론이 우세한 편이죠. 그리고 조정보다는 상승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순풍에 돛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야 될 때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딱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이 순풍에 돛을 달고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놓쳤던 많은 주도 업황들, 주도 업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도 나는 소외받은 종목을 쥐고 있는데 지금도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것은 결국은 시장에서 관심이 쏠리는 쪽입니다. 그럼 이 구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계속 그러면 외면 당하고 있는 쪽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감한 이제 순풍에 돛을 달고 갈 수 있는 이런 섹터,
그 섹터로 갈아타시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원래 대응이라는 건 없어요. 예측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분 모두 다 긍정적으로 시장을 또 전망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부디 예병근 대표님 말씀처럼 순풍에 돛을 달고 잘 순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성웅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내일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가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미쳤던 영향을 먼저 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이 제거가 된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까지 연결해 보면 시장에서 좀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 영향이 미쳤죠. 그러면서 비용 땅 같은 경우가 높게, 즉 고금리를 쓸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약했고, 우리가 성장주 같은 경우는 미래의 실적을 가지고 오는 구조들, 시가총액에 반영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약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조정이 나올 때는 동반해서 함께 좀 조정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우선 놓고 봅니다. 그러면서 제거된 부분은 외부 변수 같은 경우가 둔화된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연휴 이전 단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물가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빠졌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선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뭐 시장 반등 나올 때 의료 AI주라든지 이쪽이 반등이 나왔지만 실제 AI 플랫폼과 관련된 종목들, 뭐 엠노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비용단에 대해서 이슈가 되었던 기업들, 환율의 변화까지 함께 나타남에 따라서 뭐 저가항공 같은 경우도 2분기, 3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준 기업들 같은 경우가 뭐 에어부산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강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좀 제거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먼저 놓고, 그다음에 실적 관련해서 강했던 뭐 소비재 쪽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올라옴에 따라서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좀 약할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은 배제하는 게 아니라 좀 성장주가 목에 차는 단계, 지수로 한 뭐 2550 이상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실적주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모든 상황이 변화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긍정의 요소를 열어두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네 분 다 긍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네. 또 시장이 좀 좋아지는 만큼 뭐 성장주 위주의 또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네.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 고민이신다면은 저희와 함께 메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내일은 수능일이잖아요. 네. 개장 시간이 1시간 뒤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내일 그래도 어김없이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내일도 여러분들 친절하고 자세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저희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